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양민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70대 노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도 양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가 대피한 관리사무소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 측은 뇌전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서산의 한 농가를 탈출했던 늑대개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추가로 돌아왔습니다. 서산시는 24일 밤 11시쯤 아직 포획되지 않았던 늑대개 3마리 중 성견 1마리가 사육 농가로 스스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탈출했던 늑대개 11마리 가운데 모두 9마리가 붙잡히거나 복귀했으며 서산시와 소방당국은 남은 2마리에 대해 추적과 포획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늑대개 발견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4일 시청에서 국제 크루즈선 BGO호 서산기항 대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BGO호는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으로 27일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중국인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입국 절차를 밟고 해미읍성과 간호람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중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을 위해 점포 110곳의 위챗과 알리페이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공 와이파이 지원과 중국어 관광 안내 지도 배부, 응급 의료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 등 7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약 2억 5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등이 요구됐습니다. 감사 결과 태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1명의 교육훈련 이수 중 927시간 27분을 중복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4명은 중복 인정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문화 공연, 축제 분야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쟁 입찰 대상인 18건, 약 13억 1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법령 검토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이 정직 기간 문서 생산과 처리 등 모두 58차례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전망입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업무보고 직후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특히 예방, 대응,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과 사실조사,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현장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당선인은 관련 부서와 준비위가 긴밀히 협력해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닌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나섭니다. 먼저 충남도는 25일 홍성 죽도 인근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에 어린 새조개 10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새조개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지만 여름철 고수온 현상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원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지난 2019년 새조개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실내 완전 양식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오는 8월까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물질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와 집중 단속, 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 폐기물 장비 보관 사업장 등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입니다. 청양군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청양 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23일 공주에서 열린 주민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도지사나 군수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찬성 결론이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결론이 나올 경우 찬성 입장 주민들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양 지천댐 건설은 지난해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충남 서남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충남도와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선국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선에 성공한 최재구 예산군수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민선국의 주요 현안 짚어봤습니다. 우리 예산 군민들의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저한테 기대를 주셨는데 더 잘하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기대하셨으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 때 제가 추진했던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활 민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군을 믿고 또 예산군에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명이 경제 활성화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경제의 흐름을 우리 예산에다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첫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군입니다. 근데 농업군 컨셉에 맞게 민선 8기에 제가 추진해왔던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저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도 경제 또 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생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써서 예산군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됐었을 때에 군민들이 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드는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지금 다 서 있고요. 30만 평 안에 이제 거기에 연구기관, 또 기업, 거기에 유관기관된 대학들 그렇게 해서 산학연이 하나가 되고 충남도와 저희 예산군이 같이 해서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이제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에서 그린바이오로 가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해야죠. 지금은 30만 평으로 시작을 하지만 더 그것을 확장을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린바이오에 대해서는 최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메카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충남도가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모집 대상은 업체 약 70곳으로 경영 개선 분야에 최대 660만 원, 재창업 분야에 최대 85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가 지난해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약 70%가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8월까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본격 운영합니다. 소방공무원 등 290여 명으로 이뤄진 구조대는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 만리포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11곳에 배치돼 수상구조와 안전순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충남소방은 계곡과 하천 등 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을 확대하고 입수 금지 구역 안전관리와 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천안에서 고등학생 6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등 6명을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밤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노래방 안에서 동급생 B군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B군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천안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 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외 출장이라고 판단하면 의장이 도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놀러가기식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제한 기간을 기존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서 임기 끝나기 1년 전부터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출장을 돕는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는 공무원 보호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A씨가 또다시 빈집 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홍성군 홍성읍의 한 빈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0일 저녁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한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군수는 22일 홍주문화회관에서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인구 10만 명 회복과 출산율 증가, 전국 군단위 최초 전국체전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군수는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홍주 읍성 복원 등 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해당 사업들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완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동안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홍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과제들을 다 끝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성이 더 큰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가 전면 중단되고 교통카드와 모바일 결제만 허용됩니다. 당진시는 운전 중 거스름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현금 정산 시간을 줄여 버스 운행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안내 캠페인과 카드 발급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미육성 일원에서 제17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열립니다. 서산 육종마늘은 굵고 단단한 알과 강한 향, 향함에 효과적인 알리신이 많이 함유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장에선 마늘빵과 마늘 버터떡 등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서산 육종마늘 퀴즈 게임과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 육종마늘을 포함해 생강 한가와 표고버섯 등 우수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도 열립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군용 화학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화재 폭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충남도 내 군용 화학류 취급 사업장 7곳이며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 적정성과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마쳤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우수 배제 시설과 배수로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4천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